우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되게 많이 그리운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적이고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습관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정리의 습관이 어찌 보면요, 제가 기록학이라는 걸 전공하게 된 아주 큰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이미 다 장성을 했죠. 얘들 클 때요, 공부를 못했다든지 싸움을 엄청 하고 왔다든지 이런 거 전혀 제가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옷을 아무데나 던진다든지 책꽂이가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러면 두세 번 기다렸다가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벌도 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 화학적 변화는 우리가 자기를 성장시켜갈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요청도 있고 제 전공이기도 해서 정리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아버지 얘기 먼저 좀 하면요, 제가 자고 일어나잖아요. 머리맡에 네모나게 옷이 개어져 있었어요. 제가 잔 다음에 아버지가 개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서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옷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건 못해도 정리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아들 둘한테도요, 어릴 때부터 이 부분 엄청 강조해서 학교 갔다 와서 옷이 소파에 놓여져 있다든지 책꽂이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어떤 물건을 쓰고 바로 제자리에 갖다 두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냥 보고 제가 먼저 치웁니다. 그런데 그게 두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꼭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엄청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물론 벌도 줬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꼭 시킨 것이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0분 큰 소리로 책 읽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사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하고요, 일상을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는 잘 정돈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습관을 들여준 거죠. 이 정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냥 깔끔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리적 배치의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 배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배치를 바꾸는 걸 뜻해요. 2시간 하는 걸 4시간 하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거죠. 화학적 변화라는 거는 방법이 변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나의 능력치가 변하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의 배치보다 화학적 변화가 성과를 아주 급속도로 증가시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든지 어떤 것을 습관으로 들인다든지 일상을 깔끔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방법 같은 거를 터득하게 해주고요, 그 방법이 습관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집중도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 정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화학적인 변화를 이끌어주는 정말 값진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책꽂이 정리를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 보통요, 책꽂이가 가지런하게 꽂혀 있으면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 중에요, 정리형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정리를 엄청 하지 않으면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예외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잘 살아가라 하자고요. 우리는요, 정리형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가능성도 높고요, 쉽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자녀들 책꽂이를 잘 정리하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책꽂이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노트 얘를 과목별로 정리를 해놔요.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세트를 한꺼번에 들고 책상 위에 놓은 다음에 교과서로 기본을 보고 참고서로 조금 확장된 지식을 우선 얻은 다음에 빨리 문제집을 풀어봐요. 문제집을 풀어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교과서, 참고서로 가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요. 나름대로 하나의 패턴 같은 것들이 책꽂이에 책이 정리된 상태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우가 무엇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꽂이 정리를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책꽂이 정리를 그렇게 한 것이 공부의 방법을 더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정리 행위가 우리에게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고 그 방법을 습관으로 안착시켜준다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앉은 책상 뒤에 책꽂이를 두고요, 지금 당장 하는 공부와 관련된 것은 뒷 책꽂이에 꼽아놔요. 메인으로 보는 책, 지식의 확장을 도와주는 책, 또는 어떤 관점이나 방법론을 생각하게 하는 책, 이런 책들을 나란히 같이 꼽아놓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 책들을 한꺼번에 꺼내와서 메인이 되는 것을 보다가 뭔가가 좀 더 필요하면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을 뒤적거리면서 참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책을 한꺼번에 보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저는 한답니다. 그러니까 책꽂이에 정리된 상태가 저의 공부의 방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꽂이의 정리는 공부의 방법과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옷 정리 얘기예요. 여러분들 옷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절에 따라서 일단 큰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입지 않는 계절의 옷은 박스에 싸서 보이지 않는 한 곳에다 넣어놓죠. 그러면 현재 입는 옷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은 웃옷하고요, 바지하고를 세트로 걸어 놓습니다. 이 세트로 걸어놓은 것은 그렇게 매칭해서 입었을 때 내가 마음에 제일 들더라 하는 나의 행위의 패턴과 정리의 패턴을 일치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티셔츠처럼 속에 입는 거 있잖아요. 걔는 차곡차곡 겉에서 보면 색깔과 그 옷의 특징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트를 고르고요, 거기에 매칭되는 또는 그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색감을 선택하고 그 색감이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어울리는지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팅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웃도리, 바지 이렇게 세트로 해놓은 것 이외의 옷은 웃도리는 웃도리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따로 걸어놓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옷을 물론 입기도 합니다. 결국은 옷 정리도 내가 옷을 입는 행위, 내가 옷을 입는 방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방 정리 얘기해 볼까요? 당연히 용도별로 물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죠. 제가 그 행위를 할 때 그 한 곳에 가면 물건이 다 모여 있어. 그래서 물건을 끄집어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다시 갖다 놔.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둔다는 겁니다. 기록학에서요,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영어로는 original or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의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질서라는 거는 내가 행위하는 게 원래의 질서죠. 그 행위하는 질서와 같은 패턴으로 물건을 정리해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문방구는 문방구대로,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PC나 핸드폰과 관련된 것은 PC나 핸드폰과 관련된 물건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죠. 당연히 원칙은 딱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거요, 습관 안 든 분들 너무 많으세요. 무엇인가를 하고는 그거를 원래 자리에 두지 않고 그 행위를 한 자리에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정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방이 정말 개판 5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오류를 제일 많이 범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옷이에요. 옷을 벗거나 갈아입으면 원래 장소에 두셔야 해요. 빨래일 경우에는 빨래통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로 그 즉시. 그 다음이 책이에요. 왜 책을 읽고 자기가 질서 잡아둔 그 책꽂이에 꼽지 않는지 저는 이미 습관이 너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책을 정확하게 원래 자리에 두어야 자기가 메인으로 하고 있던 일로부터 떠나서 쉼이 가능해진답니다. 세 번째는 부엌인데요. 저는 뭘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때 바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개수대에 두었다가 다음 음식을 할 때 먼저 마른 그릇을 다 원래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정돈의 방식이 저의 행위 패턴하고 완전히 세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화학적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저의 이런 정리의 방식이 제가 공부를 하든 일상생활을 살아가든 또는 요리를 하든 그것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습관으로 붙어 있고요. 일상이 잘 정돈이 돼 있어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옷은 당연히 원래 위치에 가 있겠죠. 제가 권하는 10분 독서를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출근하거나 자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책꽂이가 정돈돼 있으니 정돈돼 있는 질서대로 책을 뽑아서 공부를 합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리드미컬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요.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결국은 이런 물리적인 정돈된 상태, 일상의 정돈된 상태가요, 방법을 안정시켜줘서 자신에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주고 그 화학적 변화는 성과의 총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화학적 변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학적 변화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방법의 변화로서의 화학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거는 공부의 효과를 높여주죠. 또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일의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화학적 변화입니다. 방법을 계속해서 구안해서 최적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화학적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화학적 변화는요, 능력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변화, 노력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자신의 능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이게 화학적 변화의 핵심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정리 잘 하시고요. 일상도 잘 정돈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방법의 변화로서의 화학적 변화를 여러분들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실력의 성장이라는 화학적 변화를 달성하시게 돼요.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도 엄청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돈도 엄청 많이 벌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연봉 계약을 할 때도 작년과 올해가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기반을 쌓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정리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다른 영역에 대한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 나눔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